네, 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빌라왕이 어떻고 건축왕이 어떻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 그로 인해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도 인지를 해서 뭔가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15년 정도 좀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지방 소도시로 그렇게 TF팀을 만들어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그쪽 사업 분야가 뭐냐면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구에서 이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각 세대별로 있는 이제 월패드에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그런 사업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그때 저희 회사가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거 이제 TF팀이 만들어 전달해 갔더니 지방의 한 소도시입니다. 논하고 밭밖에 없는 그런 소도시에 아파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회사가 그때가 삼성에서도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때 이제 막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모 과장님이 이제 그쪽 세대에 이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AS를 직접 하러 간다 그러길래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갔죠. 가서 이제 문제 있는 것을 이제 같이 조치를 하는 걸 옆에서 봐가면서 그쪽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집에 들어갔더니 그 시골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이긴 하지만 그 단독 아파트는 아닙니다. 동의기로도 한 6, 7개쯤 되는 그런 게 나름대로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에어컨하고 그리고 뭐죠? 이제 냉장고 이런 것들이 뭐 이미 다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이런 걸 안 달아주면 지금 분양을 해도 자꾸 미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좀 잘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15년, 16년쯤 전 이야기요. 지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이제 분양이 잘 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분양이 안 되는 쪽 동네에서 아파트를 만들면 그래서 엄청 먼 곳도 아니에요. 뭐 거리상 4,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약간 변두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이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수를 올리고 금액은 같게 해서 대출도 너희들이 조치를 해줄 테고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다 들을 테니까 아파트를 옮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자, 그러다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심지어 아파트가 1+1인 그런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무슨 뭐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파이입니까?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그런 아파트. 그게 벌써 15년쯤 전 이야기예요. 지방에서 분양이 안 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지금 사는 곳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직접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아파트 분양이 너무 안 돼서 30% 정도 손절매해서 파는 경우가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2년 살다가 계속 살고 싶으면 아파트를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월세 개념으로 사는 아주 저렴한 월세 개념으로 사는 그런 아파트들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입주를 어쨌건 간에 시키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모 회사에서 시행을 했던 아파트는 수지 신봉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신봉동에 사는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30% 정도 손절매에서 샀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예, 제값 주고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손절매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애꼽게 보일 겁니다. 자기보다 30% DC 받아서 집을 사서 똑같이 살고 있으니 그게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파는 놈 마음입니다. 파는 사람이 싸게 팔겠다는데 비싸게 산 사람이 잘못된 거지 싸게 판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예, 싸게 산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죠. 게다가 이제 분양이 안 돼서 그 세대별로 해서 특히 공용으로 나가는 그런 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자기들이 다 물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방의 일부 그런 아파트들은 관리비만 내고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는 곳도 있다라고 얼핏 들었는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예, 제가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여기에서 메인 핵심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살 사람이 없다. 수요가 없다. 부동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뭐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경제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실컷 뜯으면 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도 못하는 그런 경제 용어를 막 써가면서 수치를 써가면서 그리고 뭐 인덱스에 지표를 막 이용해가면서 막 떠들고 있죠. 뭐 금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세계 뭐 물가가 어떻고 다 의미 없어요. 결국에는 딱 한 가지. 살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집을 왜 샀죠? 집이 없으면 큰일 납니까? 자, 요즘 MZ 세대들 고향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고향 개념이 없을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음악 들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고향 없습니다. 그 친구가 고향이 어디 있어요? 몇 년 살다가 옮기고 몇 년 살다가 옮기고 이 집 살다가 저 집 가다 살다가 부모님이 말이야 이 집 사가지고 집값을 오면 돈 번다고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고향이 있나요? 그리고 고향이 없으니까 고향 친구가 있나요? 기껏해봤자 학교 친구보다 솔직히 요즘에 학원 친구가 더 친하죠? 더 자주 보니까. 자, 그러면 집은 왜 필요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에 있는 집, 그 집에서 나는 은퇴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빼고는 집은 단순히 부의 축적의 수단이었을 뿐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내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오르고 해도 자산 능력이 있고 돈 있는 분들은 그냥 집을 사십시오. 그 집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조차 집을 사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파탄됩니다. 예,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집을 살 사람이 예전에 15년 전에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이야기가 이젠 아닌 것이죠. 뭐 빌라는 뭐 당연한 것이고 아파트만 한번 볼게요. 자, 요즘 아파트값 뭐 그냥 좀 내렸다고 손 치더라도 또 평당 1,500, 2,000쯤 안 됩니까? 수도권에. 자, 30평이면 얼마입니까? 2,000 잡으면 30평이면 6억이에요. 6억 그죠? 자, 여러분들이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시며 부모님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6억짜리를 자기가 통장에 저금해 놓은 돈 가지고 은행 대출 단 1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잣집 아들 딸내미들은 빼고 보통 일반 서민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지금 사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운 부동산 가서 요즘에 매매가 많은지 없는지, 거의 없든지 있어봤자 뭐 한두 개 티도 안 날 정도로
아니면 있다 그래도 자족의 매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의 집을 사준다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저지가 의미 없죠. 예, 뭐 정려의 한 수단 뭐 그런 개념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아들이 산다. 그 정려 개념인데 돈 주고 사는 것처럼 해서 현금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다 세무조사 받을 겁니다. 나중에. 예. 지금 돈 없는 대한민국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 다 빡빡 끌고 먹을 거예요. 다. 예. 얼마나 퍼줬어요. 대한민국이. 퍼주면 다 망해요. 퍼준다고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든 간에 갚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퍼준 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빡빡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릴 건 올리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미루고 하다가 그 다음 정권들이 그걸 받으면 폭탄 돌려받기 해서 이제 폭탄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폭탄 터지기 바로 직전. 자, 요약에는 나중에 부동산 이야기만. 자,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새 집은 누가 삽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죠. 자, 젊은 사람들이 삽니다. 자, 젊은 사람이 사는데, 자, 그 집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줘요. 돈이 없으니까. 자, 대출을 잘 안 해주면, 자, 그래서 이제 겨우 어떻게 대출을 받았어요. 예. 뭐 연골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금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자를 엄청 내야 돼요. 엄청.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 돈이 많아요? 없어요. 그분들 한 60, 70 정도까지 살다가 죽으면 남은 재산 물려주고 가면 참 좋은데, 야, 이 양반들이 90, 100살까지 사네. 자기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어떻게 돈을 줍니까? 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못 사게 됐습니다. 못 사게.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이런 이제 MZ 세대들은 뭐 집에 대한 그런 큰 뭐 리즈가 없어요. 내 집이 꼭 있어야겠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말이야, 뭐 한 집에 뭐 3명이 있는 집도 잘 없잖아요. 한두 명 있는 집에서 형제들 간에 혈투도 없이 그냥 오냐 이렇게 자랐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에 대한 큰 리즈가 없습니다. 예. 뭐 집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집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 집값이 오르면 돈 벌겠지 생각하고 했지만, 이제 집을 사면 이게 집값이 점점 내려가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니 집을 더 안 사겠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집 살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방에 사실은 돈 좀 많으신 분들이 자식들이 수도권에 사니까 자식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산병원 이런데, 뭐 서울 삼성병원, 예, 일원동에 있는 그런 병원 그 부근에 가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약봉투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정리해가지고 자식들 곁에서 병원도 가깝고, 예,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가까운 그런 근처에서 올라와서 사시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에는 매매가 있겠죠. 뭐 그런 거 저희가 이게 간혹 이상하게 뿔고 튀어나오는 돌멩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 예전에 그 보통 집을 샀던 사람들, 그런 이제 계층들이 이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고, 그리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보입니다. 뭐 다른 뭐 이론이 다 필요 없어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공급에 대한 그 대상물의 금액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고, 제가 생각을 깊이 해서 결정하라고 말을 해줬는데, 가능하면 대출을 안 끼고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만 하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빌라 같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한 5채를 샀어요. 자, 운 좋게 대출 없이 샀다고 손 치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상당한 자산가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자, 다주채를 샀는데, 자, 각각마다 2억씩에서 10억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이자가 만약에 1,000만원 나간다. 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전세로 주면 큰일 나요. 지금 뭐 빌라 왕들은 전세 줘서 전세 사기 친 거 아닙니까? 전세로 주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월세로 줘야 됩니다. 자, 월세로 주면 월세도 그냥 뭐 깔월세가 아니죠. 깔세가 아니잖아요. 아, 깔세가 뭔지 모르세요? 자, 깔세는 보증금 없이 매달 월세 내는 걸 깔세라고 합니다. 자, 깔세는 없어요, 그죠? 일반 뭐 빌라 같은 데도. 자, 보증금 5천에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원을 받는다. 자, 그 5채 100만 원 그래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손해네요. 자, 그러면 또 바꾸겠습니다. 자, 5채인데 한 달에 은행 이자가 만약에 뭐 45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월세로 50만씩 받으면 되겠습니까? 은행 거기 대출 이자도 못 내요. 자,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자, 뭐 목이 좋아가지고 한 달에 월세 1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500만 원 벌겠죠? 네. 자, 대출 이자 500만 원 나가고 월세로 1000만 원이 들어오겠습니다. 아니, 500만 원 이게 아니네요. 이것도 계산해. 자, 이게 힘든데 이걸 왜 하나 모르겠네, 진짜. 예,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5채를 사서 대출을 10억 받았는데, 한 달에 이자가, 자, 500만원 나간다고 생각할게요, 500만원. 자, 500만원이면 엄청 싼데요. 2억에 한 달에 100만원 되는 그런 대출이 없죠. 자, 있다고, 예전에 한때는 있었긴 했습니다. 예. 예,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도나 뭐 담보거리가 있으면 그렇게 저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없지만 있다고 치고 자 한번 볼게요. 예, 그렇게 500만 받았는데 월세로 1000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5채인데 월세로 1000만 원 받으려 그러면 한 집에 월세로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야, 그 200만 원 이거 안 되겠죠. 자, 그러면 6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5채. 자, 그럼 100만 원. 그러면 뭐 기껏 해봤자 대출 이자 빼고 그걸 100만 원 버나요, 한 달에. 자, 뭐 그러면 100만 원 벌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5채에 대한 재산세도 내야 되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친구들은 뭡니까? 자, 집을 대출 2억을 받았는데 집값은 만약에 3억이다. 자, 3억이 한 몇 년 지나면 5억 좀 되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가다가 그 집이 확 올랐을 때 집값이 집을 팔아가지고 한몫 건져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했겠죠.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집 많았던 애들, 월세만 받았던 애들이라 손 치더라도 겨우 유지만 했든지 매달 조금씩 손해봤든지 막 그랬을 거예요. 예, 아니면 매달 가족들하고 소고기는 한두 번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벌었을 겁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없어요, 부동산 살 사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아 이제 캠핑카를 하나 제대로 된 걸 사서 이제 투어 인터뷰 투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도 큰 욕심은 없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외국처럼. 이제 뭐 마무리로, 자, 미국에 있는 그 일반 서민들 중에 서민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의 로망, 노후의 로망은 비싼 요트. 여기서 비싼 요트라고 하면 보통 몇백억짜리예요. 자, 비싼 요트를 사서 요트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면 이제 캠핑카, 예, 제대로 된 이제 주거 생활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를 사가지고 캠핑카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예, 저는 캠핑카를 살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자, 이렇게 점점 우리한테
뼈를 묻을 만한 그런 집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있고요. 제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MZ세대들은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지금은 완전히 다 망했다고 난리 치고 있는 암호화폐도 그렇지만, 자, 그걸로 돈 번 사람들은 버렸을 겁니다. 다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귀에 담지 않고 벌었다는 사람들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번 것 같아요? 세상은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결국엔 다 합하면 0이 되는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에 산 사람만 망하는 거고요. 중간에 조금 망하고 조금 더 많이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그 차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손해본 거 가지고 번 사람들이 다 땡겨 쓴 거예요.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꼭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너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부동산은 이제 정리하면 가능하면 참으시고요. 돈 많고 뼈를 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꼭 사십시오. 예, 나라 망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하니까. 자, 부동산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 쪽에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준 은행이 망합니다. 은행이. 자, 은행이 망하면 또 IMF 가야 돼요. 자,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해서 많은 자그마한 기업들이 망할 겁니다. 소상공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식당 주인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기업들이 망할 겁니다. 자, 기업이 망하면, 자,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 노동자들, 그거 뭐 데모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 망하면 데모할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회사 가면 돼요? 누가 받아줘요? 있는 직원들도 잘라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자그마한 기업들이 망하면 조금 큰 기업들이 망할 것이고요. IMF 때 대기업들이 망한 것처럼, 그 다음에 대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부동산 뭐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살 사람 없어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적당히 욕심내지 말고 진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